CNT테크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승리한다. CNTV. 네, 안녕하세요. 전하성입니다. 오늘 계속 스타트업 가이드 7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6번째 챕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6번째 챕터는 딥테크의 길을 찾다라는 챕터예요. 그러니까 딥테크 그러면은 이전 챕터에도 테크 시리즈 좀 다뤘었잖아요. 무슨 테크 기업들. 근데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원천 기술에 가까운 쪽의 테크 기업들을 딥테크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제가 음성인식까지 창업을 했었을 때 원천 기술 쪽에 라이센스를 연구했었거든요. 이런 쪽으로 사실 딥테크로 분류가 되고, 이런 음성인식 엔진을 가져다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그냥 테크 시리즈가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이 VR 관련. VR 같은 경우는 콘텐츠 시장 같은 경우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VR을 구현하는 핵심 장비들, 고글을 R&D 한다든지, 또 여기 관련된 센싱 등을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 다 딥테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VR 쪽에 좀 딥테크 연구는 우리나라가 사실 VR 시장을 굉장히 그 성공 사례로 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프존이라는 회사죠. 골프존이 이런 골프에 관련된 다양한 그 시도들, 또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밀한 센싱 기법으로 사실 골프를 거의 실감의 골프를 구현을 해냈는데, 이런 형태, 이런 그 VR이 스포츠 디바이스에 어떤 영향 등을 미쳤는지를 첫 번째 챕터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VR과 AR을 이제 결합시켜서 여러 가지 뭐 경기를 하는 이런 딥테크가 스포츠에 활용된 경우들을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이런 VR 관련된 원천 기술 중에 컨트롤러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VR을 쓰는 것 외에도 뭔가 몸을 움직이면서 여기서 실제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컨트롤러 시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얼감 이런 회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VR 중에 실제 몸이 현실처럼 느끼는 감각들을 연구하는 이런 회사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하는 딥테크라는 건 BCI입니다. BCI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실제 뭔가 컴퓨팅된 결과가 인간의 뇌에 저장이 되는 거죠. 또 인간의 뇌가 실제 네트워크상에 놓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딥테크 연구를 소개를 하는 게 다음 장입니다. 또 다른 영역이 실제 무선 충전기들,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죠. 1단계 무선 충전기들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완전 터치리스는 아니잖아요. 살짝 이제 어느 정도 올려놓거나 하는 형태인데, 어느 정도 이격된 거리라 하더라도 무선 충전이 되는 이런 원천 기술들을 그 다음 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 길바닥에 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이 달리면서도 충전이 되는 여러 가지 딥테크에 대한 연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딥테크 분야 중에 하나가 에너지 재활용 쪽에 대한 딥테크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앞전소자 등을 활용을 해서 뭐 걷기만 하더라도 불이 들어온다든지, 또 뭐 축구장에 앞전소자를 깔아놓은 축구장도 실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들의 에너지 재활용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 에어팟 자동차 사례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체 연료를 활용해서 어떤 형태로 실제 자동차 운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물론 전기자동차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딥테크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연구들의 사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 분야로 이 골전도 기술을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골전도 기술은 사실 제가 2000년에 음성인식 할 때도 있었던 기술이긴 해요. 근데 이 골전도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골전도 기술을 활용한 안경, 모자 이런 형태로 응용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딥테크에 골전돼서 어떤 형태로 응용 제품들이 나오고 스타트업들이 응용 제품을 어떻게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 스마트홈 플랫폼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홈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스마트 홈이 사실 유연하게 외부 환경 또는 외부의 솔루션과 연동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응용 기술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다중 연동이 가능한 이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열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다중 플랫폼 기반의 통신 수단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죠. 그리고
딥테크 분야가 스포츠에 이제 활용된 것들을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축구 분야에 응용된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축구 쪽에 어떤 형태로 응용이 돼서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솔루션들이 나왔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플렉서블 배터리 시장을 좀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 플렉서블 배터리가 이미 상용화돼서 손목이 차는 밴드형으로 나온 솔루션들이 실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플렉서블 디바이스에 붙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옷에도 사실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큰 응용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현재 좀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원천 기술 관점에서 그 이유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드론 스타트업들이 어떤 원천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성장을 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아까 자율주행 로봇을 다뤘잖아요. 자율주행 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 연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자율주행 기법들이 원천 기술들이 또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마지막으로 다루는 건데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사실상 응용 기술이지만은 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관제하고 또 실제 보안에 대한 신입 탐지를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원천 기술로도 분류가 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들어가는 어떤 원천 기술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딥테크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푸드테크 챕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T